안녕하세요. 류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6년 전기 이론 9급 국가직이죠.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전압원과 전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전압과 전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압원 같은 경우에 전압원 같은 경우에 저항과 무슨 관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렬로 연결됐을 때 전압이 분배가 되는 전압 강화의 형태를 띠죠. 그러면 이 전압 강화를 없애기 위해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내부 저항이 0이어야지 전압 강화가 생기지 않겠죠. 그죠? 그럼 전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부 저항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 저항이 무한대여야지 전류가 이쪽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0이어야 되고요. 이상적인 전류원 같은 경우엔 내부 저항이 무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죠.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회로 이론을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영역이 되겠죠. 우리가 수학처럼 딱딱딱딱딱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개념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1번부터 조금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특징만 파악을 한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됐겠다 할 수 있겠네요. 자, RLC 직렬 회로의 전하 VT는 sin 오메가 t 볼트를 인가할 때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용약성 리액턴스 XC의 2배이다. 그럼 XL은 2X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2배이다. 동일한 회로의 전압을 VT는 sin 3 오메가 t 볼트로 변경하면 뭐예요? 오메가를 3배로 바꾸겠대요. 3오메가로 바꾸겠대요. 이때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는 XL1, XC1이 된다. 이때 XC1분의 XL1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얘를 이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얘를 넘겨주면 되겠죠. XC분의 XL은 2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XC와 XL을 오메가 L과 오메가 C의 형태로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오메가 C분의 1분의 오메가 L이 되겠고 요거는 오메가 제곱 LC가 되겠죠. 얘는 2가 됩니다. 그때 오메가를 3오메가로 바꿨을 때의 요 B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구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3을 넣게 되면 3오메가의 제곱 LC는 몇이 될까? 할 수 있겠죠. 자, 얘 하면은 9오메가 제곱 LC가 될 거고 이건 뭐예요? 2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9 곱하기 2는 18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문제 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 회로에서 전류 I는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뭐 KCL 이용해도 되고 저는 중첩의 원리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중첩의 원리 이 친구부터 개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직렬로 연결된 거네요. 45매 흐르는 전류는 1A가 되겠다.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1A가 되겠다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 친구를 단락시켜 볼게요. 자, 이 친구 단락시키면 전류는 35과 15매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겠죠.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네요. 3대 1이니까 합분해 곱하면 3대 1이니까 얘는 2A가 이쪽으로 가겠네요. 2A. 그러면 같은 방향 3A 더해주면 3A. 정답 3번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문제는 제가 해설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4번. 자유공간에서 반지름이 1m인 원형 루프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루프의 중심점에서 자속 밀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단, μ0는 자유공간의 투자율이다.
뮤제로 답 나왔으니까 뮤제로 써야 되는 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이 1인 원형 루프에 그리고 반지름이 1. 근데 여기에 1A의 전류가 흐른대요. 1A의 전류가 흐른대요. 이때 자석 밀도 B의 크기는 뮤제로 사용이 되니까 뮤제로 곱하기 H라는 공식 떠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H는 2R분의 NI가 되겠다 할 수 있겠고, R은 1m니까 1, N은 한 바퀴잖아요. 원형이니까 1, I는 1. 그러면 2분의 1이네요. H는 2분의 1이다. 여기에 뮤제로를 곱해야지 자석 밀도가 되겠죠. 2분의 뮤제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무한 직선 도선에 4A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으로부터 2m 떨어진 점에서의 자개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뭐예요? 무한한 직선 도선. 자, 무한한 직선이에요. 여기에서 4A가 어느 방향이든 4A가 흐른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도선으로부터 2m 떨어진 점, 요점에서 2m 떨어진 점의 자개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개의 크기 2파이 r 분의 i가 되겠죠. 2파이 r분의 i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돼요. 자, 한번 대입해 볼게요. 2파이 r은 요거죠. 2 i는 4네요. 그러면 4, 4 약분돼서 파이분의 1이 자개의 크기가 되겠다. 파이분의 1.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간단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자, 풀이 자체는 어때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굉장히 쉽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죠. 왜요? 공식을 모르면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공식을 모르면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제약계약을 좀 공부를 소홀히 하셨더라면 제가 방금 쉽다고 했던 5번과 4번은 맞추기가 힘든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전기 이론 문제는 대부분 회로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전기자기학 문제는 지금 몇 문제 안 나왔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기자기학 문제를 안 나오니까 좀 소홀하게 공부를 했더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공부를 좀 골고루 해주셔야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오면 못 맞추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은 암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내부 임피던스 Z는 0.5 플러스 J 1.5 옴인 전원과 임피던스 JL은 1.5 플러스 J 0.5인 선로에 부하를 직렬로 연결하였다. 최대 평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부하 임피던스는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대 평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부하 임피던스래요. 그럼 일단 내부 임피던스와 이거 임피던스 더해가지고 임피던스 구해야 되겠죠? 얘 더하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J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때 평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부하 임피던스는 일단 저항은 같아야 되겠죠. 저항은 같고 여기 허수 부분은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J2.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 문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알고 계신다면 너무나 쉽게 싱겁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평형 삼성회로에서 유효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효 전력은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다. 맞는 말이죠. 성간 전압이 증가하면 유효 전력은 증가한다. 뭐 당연하게 맞는 말이죠. 전압이 상승하면 VI 코사인 세타니까 V가 커지면 당연히 유효 전력은 증가하겠죠. 삼성회로의 유효 전력은 등가 단상회로의 유효 전력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상회로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삼상이니까 3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하의 저항은 일정하고 리액턴스 크기가 증가하면 이거는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다 보니까 해설하기가 좀 난해했어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리액턴스 크기가 증가하면 유효 전력이 아니라 무효 전력이 증가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근데 이 문제 틀리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계셨을 수도 있어요. 왜요? 너무나 쉬워서 내가 함정에 걸린 건 아닐까? 스스로가 어떠는 거예요? 고뇌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나 쉬운데,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는데? 하면서. 왜 그래요? 나를 스스로, 이제 수강생분들이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스스로 꼭 믿으시면서 풀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맞아. 내가 푼 풀이가 맞아. 라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공무원 문제에서 저를 믿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믿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자유공간에서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삼각형에 꼭지점에 3개의 점전화가 놓여 있을 때 점전화 -3 마이크로 클롱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죠, 요거. 여기는 -2니까. 그럼 여기랑 여기에 걸리는, 이렇게 주는 힘이 서로 같겠네요. 자,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밀어낼 거고요. 밀어내죠. 그리고 이 친구는 잡아 당기겠네요. 그럼 힘의 방향이, 얘는 이쪽으로 밀어낼 것이고, 여기 이 점에 걸리는 힘이니까요. 그리고 얘는 끌어당기는 거니까 이쪽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네,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힘이 작용하겠다. 근데 어때요? 서로 같아요. 얘도 똑같은 힘, 얘도 똑같은 힘으로 밀고 잡아 당길 거예요. 그죠? 네. 뭔가 좀 이상하면 이렇게 바꿀까요? 네. 얘는 잡아 당기는 거니까 이쪽으로 잡아 당기고, 얘는 밀어내는 거니까 이쪽으로 밀어낸다 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 더 크니까, 극값이니까. 그러면 얘, 이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하면 되겠죠. q1 q2 마이너스, 얘가 q1으로 할까요? -3 곱하기 10에 -6승 곱하기 -2 곱하기 10에 -6승 하면 되겠습니다. r은 1이고요. 그러면 4 파이 입실론 제로, r은 1이니까 생략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 곱하기 10에 -12승이 요게 되겠죠. 요 힘. 그러면 요것도 같죠? 그럼 얘도 4 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6 곱하기 10에 -12승이 되겠죠. 마이너스 어디 갔어요? 힘의 크기잖아요. 힘의 크기. 힘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제가 힘의 방향 설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나 똑같은 힘이 걸리죠. 그럼 평행사변형에 의해서 요게 힘이 되겠죠. 요게 힘이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힘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쉽죠.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럼 여긴 몇이에요? 120도예요. 그죠? 120도죠. 120도고 여기 120도를 똑같은 힘이니까 이쪽으로 쭉 가니까 반 나누면 어떻게 돼요? 60도죠. 60도.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 60도. 여기. 똑같은 정삼각형 아닌가요? 힘의 크기. 그죠? 그럼 여기의 힘의 크기나 여기의 힘의 크기나 서로 같겠네요. 그래서 그냥 4파 입실론 제로분의 6 곱하기 10에 -12승 해주면 되겠다. 정답 1번이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인데, 뭐 힘의 방향 설정하는 거는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제가 아까 뭐 요렇게 밀고 요렇게 당긴다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나, 이렇게 밀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구하는 거나 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힘의 크기 구하는 거니까. 네. 물론 방향 설정할 때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고려해야 되는 건데 힘의 크기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신 대로 풀면 됩니다. 뭐 고려하고 방향성 고려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문제 푸는데.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평행한 극판 사이에 서로 다른 유전체를 가진 두 개의 커패시터가 결합되어 있을 때 단자 AB의 합성 정전 용량은 단 D는 극판의 사이의 길이, A1과 A2는 유전체의 단면적, 입실론1과 입실론2는 유전체의 유전율이고 A1은 2A2, 입실론1은 4, 입실론2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이게 병렬 연결돼 있죠. 이쪽으로 전류 흐를 테니까 A에서 B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그럼 병렬 연결일 때 커패시턴스는 합성 커패시턴스의 용량은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저항의 반대니까. 자, 그럼 A1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입실론 1 곱하기 그 다음에 D는 D가 똑같네요. 둘 다 D하고 A1 플러스 이 두 번째 건 입실론 2분의 D분의 A2 하면 되겠죠. 이때 합성이니까 이거 그냥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A1은 2A2, 입실론1은 4, 입실론2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A1 대신에 2A2를 넣어볼까요? 그리고 입실론1 대신 4, 입실론2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 입실론2 곱하기 D분의 2A2 플러스 입실론2분의 D분의 A2가 되겠다 할 수 있겠고, 자, 이거 지금 입실론2 곱하기 D분의 A2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4 플러스 1 곱하기 입실론2 곱하기 D분의 A2다 라고 쓸 수 있겠고, 이거 더하면 뭐예요? 5네요. 5. 그죠? 5. 5인가요? 아, 여기 2를 까먹었네요. 2를 생각했네요. 2 곱하기 4는 8이죠. 얘는 8. 그럼 얘 두하면 9. 그래서 9 곱하기 입실론 2 곱하기 D분의 A2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입실론 2 A2가 있는 보기는 9가 없네요. 땡땡 해서 얘를 입실론 1으로 다 바꿔줘야 된대요. 그래서 입실론 1으로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입실론 1 A1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실론 2 대신에 4분의 입실론 1을 넣어야 되겠죠. 넘기면 9 곱하기 4분의 1 입실론 1 곱하기 D분의 A2 대신엔 2분의 1 A1을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8분의 1이죠. 그럼 8분의 1 곱하기 9분의 1은 8분의 9가 되겠습니다. 8분의 9 곱하기 D분의 입실론 1 곱하기 A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봤을 때 이걸 풀었어요. 근데 이걸로 푼 게 아니라 저처럼 아까 9 곱하기 D분의 입실론 2 A2라고 답을 구했는데 보기에 없어요. 그럼 일단 2번은 아니겠죠. 예, 그죠? 입실론 2와 입실론 1, A1과 입실론 1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정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리 푸는 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 뭐 별거 없는 문제잖아요. 여기서 시간 뺏기면 안 돼요. 검토한다고 막 풀어보고 그럴 시간에 다른 거 일단 풀고 시간 남으면 검토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그림과 같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 IT의 시료값은, 자, 시료값 물어보고 있습니다. R, M, S 물어보고 있어요. I, T.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루트, 민스 스퀘어잖아요. 루트 써주고요. 민스니까 주기 T로 나눠줘야 되겠죠. 언제까지? 주기 0에서 2초까지네요. 0에서 2초까지. 그리고 IT 제곱 DT의 적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 값을 넣어줄 건데
보니까 얘가 적분하려고 보니까 얘는 삼각파고 얘는 구형파예요. 그러면 서로 다르게 적분해줘서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t분의 1 곱하기 적분 0에서부터 1초 삼각파니까 1초 it 제곱 dt 플러스 0에서가 아니라 1에서 2초 it의 제곱 dt를 해줘야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루트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해 줘 볼게요. 자, 일단 요거의 적분인데 0에서 1초 구간을 적분해 줄 건데 it의 값은 최대값이 3이래요. 그죠? 그럼 0에서 3초니까 3t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 3t라고 두고 제곱이니까 제곱해줘서 9t의 제곱을 t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9t의 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3t의 세제곱이 되죠. 3t의 세제곱. t는 1이니까 1 넣어주면 3이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3이 되겠고 여기 부분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그냥 동일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리고 t는 의미 없죠. t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을 제곱하는 거죠. t에 대해서. 그럼 뭐가 돼요? 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t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1에서 2니까 1초 집어넣으면 1. 그래서 3 플러스 t분의 1 곱하기 3 플러스 1은 4죠. 루트 씌워주면 되는데 주기는 2죠.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4는 루트 2가 되겠네요. 루트 2.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 실효값 구하는 방법 뭐예요? 삼각파는 루트 3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요. 그냥 그대로죠.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실효값이 돼요. 예, 구형파 같은 경우에. 그럼 마이너스 1인데 아까 제가 루트 민스 스퀘어라 했잖아요. 제곱을 해줘야 돼요. 여기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주면 4가 되겠죠. 4. 그리고 평균값. 주기가 2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2가 되겠죠. 그리고 루트 민스 스퀘어에 민스 했고 스퀘어 해결했죠. 그럼 루트 씌워주면 루트 2. 그래서 2번. 삼각파의 실효값, 그 다음에 구형파의 실효값을 알고 계셨더라면 문제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푼 게 정석으로 푸는 거지만 그렇게는 잘 못 푸니까 이 방식으로 많이 풀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10번부터 좀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서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실효값이 루트 민스 스퀘어죠. 루트 민스 스퀘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실효값을 알고 있다면 이 루트 민스 스퀘어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거꾸로 하면 돼요. 얘 실효값 루트 3, 얘 실효값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일단 스퀘어 제곱부터 해주면 3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해줘서 4 나오게 되고 민스 평균값 0에서 2초니까 2분의 1 곱해주게 되면 2가 되겠죠. 2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정답 2번이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자? 루트 t분의 1 곱하기 적분 0에서부터 2초까지 it를 제곱한 걸 적분하시오 하면은 실효값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어렵다 구하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단자 A, B의 등가 인덕턴스는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병렬이죠.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해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플러스 2M 분의 L1, L2 마이너스 M의 제곱이었죠. 요거 공식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인 조건은요. 마이너스는 잘 보세요. 분수잖아요. 분모가 작아지면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죠.
오히려 플러스가 돼버리면 값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가동, 플러스가 차동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동은 더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차동은 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왜? 분수에서는 작아지면 커지고 커지면 작아지니까 분모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가동, 플러스가 차동이다. 그러면은 이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일 때는 더 구분하기 쉬워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얘는 서로 같은 방향이죠. 만약 여기 찍혔어요. 그럼 어떻게? 이 두 개 같은 위치에 찍혔다. 가동. 서로 다른 위치에 찍혔다. 차동. 그럼 여기에 이렇게 찍히면 얘도 차동이죠. 이렇게 찍히면 차동이죠. 서로 위치가 대각선이면 차동. 같은 위치에 있으면 가동이 되겠습니다. 얘는 가동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없애버려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분의 L1 L2 마이너스 M 제곱이 정답이 되겠다.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그림의 회로에서 단자 AB의 등가 저항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회로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한번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등가 회로로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생각할게요. A에서 8옴으로 나눠지네요. 8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넘어갔는데 8옴과 8옴 사이에 4옴이 있네요. 8옴과 8옴 사이에. 그럼 여기 사이에 이렇게 4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옴에는 사이사이에 2옴씩 연결되어 있네요. 2옴, 2옴. 그리고 2옴은 B랑 이렇게 연결된. 이거 보니까 이거 히스톤 브릿지네요. 다시 그려볼까요? A. 자, 8옴으로 나눠지죠? 8옴, 8옴. 좀 작게 그릴게요. 8옴, 8옴으로 나눠지게 되고 2옴과 4옴으로 나눠지죠. 4옴과 2옴으로. 그리고 얘도 4옴 만나고 2옴으로. 그럼 두 개 만나서 B로. 하는 히스톤 브릿지 형태를 띠게 되네요. 그리고 8옴, 2옴, 8옴, 2옴 서로 같죠? 그럼 여기는 없는 거와 같은 회로가 되겠다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등가 저항이니까 얘네 직렬이니까 15옴. 등가 15옴. 그리고 병렬이니까 5옴.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막상 풀이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회로 해석을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줄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다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13번. RC 병렬 회로의 직류전압 10V를 인가 시 정상 상태에서 회로의 전체 직류 전류는 5옴이고 교류전압 10V를 인가 시 정상 상태에서 회로의 전체 교류 전류는 15A이다. 제가 5옴이라고 읽었나요? 직류 전류는 5A이고 교류 전압 10V인 것이 정상 상태에서는 전체 교류 전류는 15A이다. 이때 저항과 용량성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직류 전압일 때는 어차피 리액턴스 없으니까 저항만 있겠죠? 그러면 전압이 10V이고 전류는 5 곱하기 R은 10일 때 R은 2옴이겠네요. 뭐 암산으로 되는 거니까 R은 2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류 전류는 15A래요. 그리고 10V, 교류 전류는 10V를 인가하겠대요. 그때 리액턴스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병렬회로라고 되어 있죠. 병렬회로. 리액턴스 XC는 얼마인가? 병렬회로. 그러면 저항이 이렇게 있고 커펜센스가 이렇게 있는 병렬회로가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와 요거를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구해야 되는데 얘를 XC로 주어졌으니까 합분의 곱으로 구해야 돼요. 근데 합분의 곱으로 구하면 힘드니까 Z 대신 어드민턴스를 이용하면 더 쉽겠죠. 어드민턴스는 루트 다 역수치해줘야 되겠죠. 저항은 2였으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XC는 그냥 XC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제 제곱을 쓰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턴스의 제곱은 4분의 1 더하기 XC의 제곱분의 1이 되고 어드민턴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 구할 수 있겠죠. 자, 전체 교류 전류는 15A 그리고 전압은 10V라고 했으니까 이게 임피던스가 되겠죠. 15분의 10 그러면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2 제곱을 넣으면 안 되죠. 임피던스니까 역수치해줘서 2분의 3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9는 4분의 1 플러스 XC의 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넘어가게 되면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8은 XC의 제곱분의 1이 되고 얘 역수치해서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은 8분의 4는 XC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루트 2분의 1은 XC가 되겠네요. 그죠? 루트 2분의 1은 XC. 근데 지금 여기 뭐 유리화 안 시켰네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2.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풀이가 조금 거슬리네요. 풀이가. 어드민턴스로 하셔도 되고요. 합분의 곱으로 해도 되는데 풀이 자체가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빼앗는 문제로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문제 자체 난이도는 쉬우니까 문제는 당연히 맞추셔야 되겠죠. 자, 14번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단자 AB의 태분한 등가 저항 RTH는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냥 이거 단락시키고 개방하고 이쪽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 3옴과 2옴, 5옴. 정답 1번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 종속전류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속전류원이 있다라는 거는 얘를 단락시킬 수는 있어도 얘는 개방하거나 단락시켜서 계산할 수가 없다. 얘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항값으로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식을 세워야 되냐?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세워야 돼요. 얘 전체 저항은 Vx죠. 그죠? 그리고 전류는 여기 3옴에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I 그리고 저항은 Vx, 전압은 Vx. 그럼 옴의 법칙 I분의 Vx 하면 RTH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Vx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 보면은 전류값에 4분의 Vx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Vx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KCL을 쓰기 위해서 여기를 V라고 할게요. 이 점을. 여긴 단락시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두 갈래로 분배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Vx는 이쪽으로 가는 전압, 여긴 V라고 뒀잖아요. V에서 0으로 가니까 V가 걸리겠네요. 이오면 2분의 V 플러스 얘는요 V 마이너스 Vx죠. 그리고 저항은 3이니까 3 V 마이너스 Vx, 여기가 Vx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하기 쉽게 12를 곱해보면 3Vx는 6V 플러스 4V 마이너스 4Vx가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 V끼리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10V는 7V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V를 미지수로 세웠으니까 V는 0.7
vx라고 식을 고쳐 써보도록 할게요. 자, v는 0.7 vx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러면 3옴에 흐르는 전류값을 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옴에 흐르는 전류값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얘를 v라고 뒀잖아요. 그럼 vx에서 v로 가는 거니까 vx-v가 되겠죠, 전압은. 그리고 저항이니까 3, 얘가 i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v 대신에 0.7 vx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vx-0.7 vx니까 0.3 v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10분의 3이고 약분 돼서 0.1 vx가 되겠습니다. 전류는. 그죠? 그러면 I는 0.1 vx 암페어, 전압은 vx, v는 vx. 그럼 이거 분수해주면 어떻게 돼요? 0.1분의 1 vx가 되고 약분 되니까 0.1분의 1 10이 되겠죠.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종속 전화분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도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죠. 네, 개념도 굉장히 생소하고 계산식도 그렇게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1번을 고르고 다른 문제를 더 많이 맞추셨으면 그분이 승리자가 될 수도 있었던 문제가 되겠죠. 네. 자, 14번 문제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의 RLC 병렬회로 해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함정을 피하냐 못 피하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문제예요. 난이도 자체는 여러분들이 틀려도 쉬운데, 맞아도 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함정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역폭, 이게 뭐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1번 대역폭 뭐예요? 못 들어봤어요. 한 번 했는데, 제가 했는데요,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 문제풀이 해드렸고 암기하실 분들은 암기하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나와서 저도 당황을 했는데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더라고요. 옛날 문제도 몰라도 풀 수 있게끔 해놨었는데 얘도 몰라도 풀 수 있게끔 잘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함정이 있냐? 얘는 세모치고 넘어갈 거예요. 모르니까. 2번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용량성이 아니라 유도성이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 2번 골라주시면 틀리게 되겠죠. 얘가 함정이에요. 막상 풀어보면은 이거 굉장히 허탈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직렬일 때는 이 말이 맞아요. 직렬일 때는 제가 틀린 게 맞습니다. 유도성이 맞습니다. 근데 병렬일 때는 용량성이에요. 왜요? 자, XL은 오메가 L은 XL이고 오메가 C분의 1은 XC죠. 근데 얘가 더 크대요. 그럼 얘 ohm이니까 저항이라고 본다면 얘가 더 크니까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흘러요? 큰 데로 흘러요? 작은 데로 흘러요? 작은 데로 흐르겠죠. 그래서 IC 값 여기 IC에 많이 흘러요. 그럼 뭐예요? 이거 용량성 회로잖아요. 전류가 많이 흐르는 쪽이 용량성이니까. 그죠? 그럼 얘를 유도성으로 하고 싶으면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3번 공진주파수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맞죠? 병렬 공진 시에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 IR은 전류 I와 같다. 전체 흐르는 전류 I와 공진일 땐 얘랑 얘 쪽으로 안 흐르잖아요. 없는 회로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전부 다 흐르겠죠, I가.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을 모르더라도 1번이 틀린 거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정을 돌파하든 아니면 빠지든 문제 자체는 쉬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몰라도 풀 수는 있었어요. 근데 틀리냐 맞느냐는 생각을 좀 더 하신 분들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그래서 1번 정답이 그래서 보기가 어떻게 해설이 되냐? 자, 병렬회로일 때는요.
L분의 R이 아니라 RC분의 1이 되고 직렬일 때는 L분의 R이 되겠습니다. 직병. 대역폭은 그렇습니다. 병렬은 RC분의 1, 직렬은 L분의 R이 되겠다. 그래서 병렬이잖아요. 병렬이니까 RC분의 1이 대역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풀기 전에 15번 같은 문제가 좀 공문에선 자주 출제가 됩니다. 모르는 거 하나 껴놓고요. 함정 하나 껴놓고 당연한 거 2개 껴놓는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 모르는 문제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 10초 정도는 한번 문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에로 해서 전력 IT의 시력값 I 암페어와 저항의 평균 전력 P 와트는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고 각 주파수는 5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전류 I부터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얘가 헨리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오메가 L을 이용해서 XL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오메가는 50, 헨리는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얘는 4000, 얘랑 없어지니까 4옴이 되겠다. 그럼 얘랑 임피던스 크기를 구하면 5옴이 되겠죠.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16 루트 25 해서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전류 I 값 구할 수 있겠죠. 시료값 I니까 얘는 루트 2 나눠주면 100V가 시료값이 되겠고 임피던스 5 100V 5 해주면 20A가 전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전력을 구하는데 단위가 와트네요. 유효 전력이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에만 걸리는 전류 계산해주면 되겠죠. 직렬이니까 얘도 20A, 얘도 20A 걸리니까 20의 제곱 곱하기 3옴 해주면 되겠습니다. 120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삼상회로에서 지상평형 부하의 커패시터 C델타와 CY를 그림과 같이 각각 델타 Y 결선으로 연결하여 동일한 역률이 되도록 계산한다. 이때 커패시터 정전 용량의 비 CY분의 C델타는?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역률이니까 뭐 유효 전력을 구해서 뭐 해야 되나 할 수도 있지만 역률보다는 C밖에 안 나왔으니까 무효율을 이용하면 되겠죠. 왜? 역률이 같으면 무효율도 같을 테니까. 그래서 무효율을 이용한 무효 전력을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효율에서 무효 전력이랑 유효 전력 구하는 공식 다른가요? 그냥 무효율만 곱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I제곱 R, V제곱 R분의 V제곱 이거 할 때는 R 대신에 뭐만 넣어주면 돼요? 얘는 XC만 넣어주면 되죠. 근데 서로 다 병렬이니까 요거는 전류 분배 때문에 못 쓰고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 대신에 C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C, XC분의 V 제곱해주면 되겠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분의 V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V 제곱은 뭐예요? V 제곱에서의 V는 상전압이 돼야 되겠죠. 상전압으로 구할 테니까 여기다 곱하기 3 해주면 3상 무효 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해보면은 오메가 C는 넘어가서 3V 제곱 오메가 C가 Q 델타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QY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QY 해서 XC분의 V 제곱할 건데 여기서 V가 상전압이어야 된다 했죠? 근데 이 V는 무슨 전압이에요? 델타에서는 VP와 VL이 서로 같다라고 했었죠. 그럼 VP든 VL은 서로 같은데 얘를 이쪽으로 같은 전압이라고 한다면 VP를 줘요? VL을 줘요? VL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V는 VL이 됩니다. 그럼 VL과 VP의 관계는
얘에다가 루트 3배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V가 VL이니까 여기다 V 루트 3을 나눠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VP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루트 3분의 V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3상이니까 곱하기 3. 3 곱하기 XC는 오메가 C로 변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루트 3분의 V제곱, V제곱이 아니라 제곱 곱하기 오메가 C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QY는 이 친구 3분의 V제곱이니까 약분해서 QY는 V제곱 오메가 C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랑 몇 배 차이 나요? 3배 차이 나요. 근데 비교를 하려 보니까 V제곱 같고요. 오메가 같아요. 그러면 C, QY는 C가 되고, QY는 C가 되는 게 아니라, 얘랑 비교를 할 거니까, 어떻게 돼요? C끼리 비교를 할 거니까, 이렇게 두니까 좀 헷갈리네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QY는 V제곱 오메가 C가 되고 Q 델타는 3V제곱 오메가 C가 돼요. 그죠? 근데 같은 역률이 되도록 계산한다는 건 이게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3CY, 얘를 3C 델타라고 한다면 얘 약분되고 얘 약분되니까 CY는 3C 델타와 같다라는 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CY 분의 C 델타는 얘 넘겨서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그림의 평형 3상 회로에서 상전류 I 암페어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델타로 나왔죠. 델타는요, 회로가 좀 복잡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Y결선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요런 회로로 바꿀 수 있죠. 1옴으로 다 1옴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나, 요렇게 상전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도 같은 전류죠.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임피던스도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가 1옴, 여기는 제가 1옴이라고 했네요. 등가니까 얘는 3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3분의 1이죠. 등가니까. 얘를 델타를 Y로 바꿀 땐 3분의 1옴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네 더해주소 3분의 4. 3분의 4옴씩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상전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얘도 상전류로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 성간전류니까 루트 3분의 220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류는 임피던스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3분의 4. 그러면 루트 3분의 220 곱하기 4분의 3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분모 유리 한번 시켜볼까요? 3. 그럼 얘는 3 되죠. 그럼 얘랑 약분되네요. 그럼 얘랑 얘는 55인가요? 55 루트 3이 뭐가 되겠다? 상전류가 되겠다. 어디서? 델타, Y결선에서. 그럼 지금 Y결선에서의 상전류를 구했으면 얘를 다시 델타 결선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델타 결선으로 바꿔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결선에서의 상전류는 델타 결선으로 다시 변한 시.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얘는 우리가 등가 변환한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 거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등가 회로로 바꾼 걸 다시 본 회로로 바꿀 때는 상전류가 무슨 전류? 델타 결선의 선간 전류가 돼요. 선간.
그래서 55 루트 3은 성간이 되겠고 상전류니까 루트 3을 나눠줘야 되겠죠. 약분해서 55가 되겠다.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친절하게도 33 대신에 55 루트 3 이런 거 없네요. 이런 거 있었으면 더 헷갈렸겠죠. 하지만 루트 3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4번 골랐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그림의 회로에서 스위치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닫혀 있다가 T는 0에서 개방됐다. T가 0보다 클 때 인덕터 전압 VLT는 이거 어떤 공식 사용하면 돼요? 자, VLT는 VL의 무한 정상 상태죠. 플러스 VL 초기 마이너스 VL 역시 무한 그리고 가로 닫고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승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한부터. 스위치가 열린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럼 얘 방전 다 됐으니까 전화번이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얘도 0이 됩니다. 그럼 VL이 초기 0초일 때 스위치가 딱 뗐을 때 그 순간에는 얘가 충전되어 있는 전류가 몇이에요? 8V와 4ohm이 뭐예요? 병렬 연결이니까 얘 2ohm이네요. 2ohm이니까 얘는 4A가 흐르게 되겠다. 그럼 4ohm, 4ohm이니까 이쪽엔 2A. 그럼 여긴 2A가 저장되어 있죠? 근데 전압 물어보는 거잖아요. 열렸을 때니까 얘는 개방됐으니까 요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8ohm에 2A가 흐른다. 그럼 전압은 16이 되겠습니다. 그럼 16만 적으면 되겠느냐? 얘는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이 플러스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바뀌므로 마이너스 16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6에 2에 마이너스 타우는 RL 직렬 회로니까 R분의 L이 타우가 되겠죠. 타우. 근데 타우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를 역수치해주면 L분의 R이 되겠다. L분의 R을 L은 2 전압은 그리고 저항은 이쪽에서 받았을 때의 저항이니까 8이네요. 그러면 2분의 8 타우는 4가 되겠다. 타우분의 1은 4가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모르니까 총 마이너스 16 2에 마이너스 2에 타우가 4 시간은 모르니까 4t 죄송합니다. 이거를 숫자를 이상하게 썼네요. 2 마이너스 4t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여기 끝에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친구는 2분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죠. t는 몰라요, 지금. t는 모르고 타우분의 1을 구해야 되는데 타우는 r분의 l이잖아요. rl 직렬 회로에서. 그럼 타우분의 1은 l분의 r이 되겠고 l은 2, r은 8이죠. 8옴. 그래서 4. 그래서 얘를 2-4t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자, 그림의 회로에서 t는 0일 때 커패시터 전압 VC0와 그리고 t는 무한일 때 VC 무한의 전압값은 얼마이냐? 그리고 UT네요. UT, V가 아니라 UT는 단위 계단 함수이다. 자, 단위 계단 함수일 때는 얘가 0보다 0일 때 0일 때나 0보다 작을 때 그냥 0이고요. 0보다 크기 시작하면 1이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잖아요. 단위. 그렇죠. 0과 1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0초일 때 그리고 무한대일 때를 보는 건데 그럼 결국 뭐예요? 0초일 때는 얘가 없는 상태, 단락된 상태로 보는 거고요. 무한일 때는 얘는 20V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20V가 있냐? 아니면 단락되어 있냐? 이 차이죠? 이 차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일 때는 얘가
예, 0일 때죠. 단락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류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보면 되겠네요. 요쪽으로 가는데 얘는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이잖아요. 촉인데 그러면 0이 이거 개방이 아니라 단락된 상태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변화가 될 때 개방되거나 단락되거나 이걸 하는 건데 여기 스위치가 없죠.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있으므로 얘는 개방, 그냥 정상 상태라고 보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무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상 상태, 즉 개방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mAh는 M이라고 적을게요. 여긴 다 키로가 있으니까 지금 분배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전류와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되겠죠. 여기 뭐예요? 100kΩ이네요. 그죠? 그럼 100kΩ, 여기는 100kΩ 분해.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알려면 전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압을 모르니까 V라고 할까요? 여기다 V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V 플러스 100kΩ V라고 할 수 있겠죠. 다 0으로 기결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V를 구하게 되면 키로 없어지죠. 얘를 100kΩ 분의 2V가 되고 이건 1M이 되죠. 자, 그러면은 K랑 M이랑 없어지죠. 그리고 넘겨주게 되면 이 V는 100이 됩니다. 그럼 V는 50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50V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요거랑 병렬이니까 얘 50V 흐르면 여기에도 50V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계단함수가 1이 됐을 때 여기가 20V일 때를 구하면 되겠죠. 20V일 때 그러면 조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1, M은 전류 분배 법칙은 똑같아요. 여기서 V라고 뒀을 때 V 거치니까 마이너스 2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V 마이너스 20인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그대로 100kg 분의 그냥 V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V라고 적으면 헷갈리니까 V2라고 적을게요. V2. 자, 그러면은 100kg 분의 V2 2V2 마이너스 20이 될 것이고 얘 역시 넘어가게 되면 100은 2V2 마이너스 20이 되고 넘어가게 되면 120은 2V2 V2는 60 그래서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도 꽤나 조금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 어려웠냐? 얘도 솔직히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풀이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저랑 같이 풀면은 그렇구나 하고 풀 수 있는데 막상 혼자 풀려고 하면 생소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